하두셋. 안녕하십니까. 3화RL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반 2회독 805페이지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 심판 보겠습니다. 3화RLTV 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1절 위헌법률 심판 로마자 1번 위헌법률 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1번에 우리나라의 위헌법률 심판의 개념과 특성 위헌법률 심판이란 어떠한 법률 규정이 헌법 규범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의 상실 등을 가져오게 하는 헌법 재판을 말한다. 헌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구체적 사건 해결을 위한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비로소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사후적 구체적 규범 통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번에 우리나라 심판의 개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위헌법률 심판 절차를 개관하면 어떠한 구체적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재판이 법원에 제기된 후 어떠한 법률 규정이 헌법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판을 806페이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불리한 행정작용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A가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행정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문제의 행정작용이 근거한 S법률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원의 제청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위헌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써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징적 제도이다. 위의 예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로마자 2번 위헌법률 심판의 적법 여건 1번의 대상성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다.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산 경제명령이나 죄악 등이 포함된다. 폐지된 법률일지라도 그 법률에 의한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810페이지 법률이 아닌 법규범, 즉 대통령령, 부령, 장관 지침, 조례, 법인의 정관 등은 대상성이 부정된다. 헌법 규정에 대해서도 대상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808페이지) 2번의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려면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전제성의 인정 기준으로 동그라미 1번에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동그라미 2번에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일 것 동그라미 3번에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을 들고 있다. 3번의 법원의 제청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을 하여야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809페이지 당사자의 재정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헌소원이라고 한다. 위헌소원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재판이 정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대비하여 재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로마자 3번에 위헌법률 심판 결정의 형식 위헌법률 심판의 심리 결과 내려지는 결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결정의 형식은 주문의 문헌에 따라 판단된다. 1번에 위헌 심판 제청 각하 결정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이 심판의 대상성을 결여하거나 재판 전제성 등을 결여하여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면 각하 결정을 한다. 단순 위헌, 단순 합헌 결정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위헌이라고 하거나 합헌이라고 하는 결정이다.
즉 단순 위헌 결정은 주문의 예를 들어 A 법률 재구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결정이고, 단순 합헌 결정은 주문일 A 법률 재구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결정이다. 법률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헌 의견이 재판관 5명의 의견이고, 합헌 의견은 재판관 4인의 의견인 경우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헌법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라는 주문의 이른바 위헌불선언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판례 변경을 하여 위헌불선언 결정에 하지 않고 단순 합헌 결정으로 주문을 결정하고 있다. 페이지 3번의 변형 결정. 양가를 번의 의의와 필요성. 변형 결정이란 단순히 위헌 결정 또는 합헌 결정이 아니라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효력을 지속하게 하거나 일정한 해석하에 위헌 또는 합헌을 하거나 하는 형식의 결정이다. 헌재가 행하였거나 행하는 변형 결정으로는 헌법 불합치 결정,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등이 있다. 헌재는 이러한 변형 결정을 하는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과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요원 신축성 있는 적절한 판단을 위한 위헌이 아니면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상 사안에 따라 위 양자의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 영역으로서의 여러가지 변형 결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점,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헌재는 변형 결정도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고 하고 변형 결정에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적 수정을 적용한다. 양가 의견의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은 심판 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즉시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공백이 생긴 것.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은 형식적으로만 준속을 인정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변형된 결정을 말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주문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는 문헌을 담고 있다. 811페이지. A 법률 재구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다. 그러한 문헌과 더불어 효력시한을 주문에서 설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고, 그러한 효력시한을 설정하지 않거나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다. 양가 3번의 한정합헌 결정, 한정위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이란 법률에 대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해석들 중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 그 해석하에서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주문은 A 법률 재구조는 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한정위헌 결정이란 법률에 대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해석들 중 유한 해석을 택하여 그 해석하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주문은 A 법률 재구조는 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한다. 4번의 일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법률 규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위헌으로 선언하기도 하는데 이를 일부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 로마트 4번의 일부 위헌 결정의 효력. 1번의 기속력, 양가 1번의 개념과 내용. 헌재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기속력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을 받게 하는 힘을 말한다. 기속력은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력이므로 원칙적으로 812페이지 당사자에만
미치는 기판력과는 구별된다. 양가로 2번에 한정위원 결정의 경우, 변형 결정인 한정위원 결정의 경우 대법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력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부정하여 논란이 되었다. 즉, 한정위원 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조항만이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정위원 결정은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 등을 정하는 법률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법원에 존속하고, 만일 법원이 이러한 권한을 선진다면 이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원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재의 법률 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한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한정위원 결정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원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결국 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번에 위원 결정의 장래요. 양가를 1번 원칙적 장래요, 예외적 소급표. 헌재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여 이른바 장래요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래요로 규정한 이유는 소급표를 인정했을 때 법적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장래요만 인정하고 소급표를 부정하면 위헌 결정을 얻어낸 당사자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작용이 있었던 당시에는 법률이 유효했던 것으로 되어 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위헌 결정의 장래요를 규정한 헌재법 제47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헌재는 합헌으로 보았다. 그러나 헌재는 예외적으로 소급표의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893페이지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한 경우에 당해 사건 그리고 따로 위헌 제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표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국법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에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표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양가를 1번에 형법에 관한 법률의 소급표. 이와 같은 원칙적 장래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와 같은 소급표의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속도를 냈는데요. 결론은 위헌 법률 심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다. 중요합니다. 이대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